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이제 걱정이 좀 완화가 되면서 반등이 나왔죠. 이제 미국의 지역은행, 이게 미국 지역은행 ETF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4.8% 반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리스크가 좀 진정된 것 같다. 이렇게 뭐 그리고 공매도 세력들 조사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은행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된 점이 일단 시장이 좀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의 주가가 지난주에 5% 가까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수는 박스권인데 이제 애플 주가는 보시다시피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고, 여차하면 이제 작년도 여름에 찍었던 고점도 넘길 가능성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저 고점 넘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만들어진 것도 이제 투자자들이 실적에 대한 부담을 덜고 미국이 더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안도감을 준 게 있었고, 다음에 이제 미국 경기 침체 걱정 많이 하고 있는데 고용 지표가 잘 나왔죠. 사실 고용 지표 잘 나오면 금리 인하 안 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나쁜 쪽으로 몰아가면 그렇게 이제 시장이 밀릴 수도 있었는데, 이날 같은 경우는 뭐 고용이 이 정도면 당장 경기 침체 오지는 않겠네, 또 좋은 쪽으로만 해석이 됐거든요. 그래서 해외 이슈 걱정했던 거 세 가지, 침체, 빅테크 실적, 그다음에 은행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부드러워지면서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에 대해서는 미국의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나오면 혹시 금리 또 올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우려가 있을 텐데, 다음 달에 금리 동결 확률이 91.5%,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에는 동결 확률 58%, 인하 확률 36%. 그러니까 적어도 추가적으로 올릴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의 지표 잘 나왔다라고 해서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또 이렇게 되면서 걱정보다는 좀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을 해서 상승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은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종목별로는 좀 많이 엇갈렸죠. 이거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프레임이 갈 때는 엔터, 제약, 게임, 2차 전지 이쪽이 강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경기가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석이 되면 반도체, 자동차, 화학 뭐 이런 류의 기업들이 강할 거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이브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강세 보였던 엔터주들이 이번 주 주초에는 좀 고전을 했고, 이거 이제 에코프로인데 에코프로도 오늘 6% 넘게 빠졌죠. 근데 잘 보시면 지난번에도 빠졌다가 이제 21선에서 튕겨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이 선은 지켜줄지, 이 선마저 깰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주 중에서 이제 동진세미캠이 실적이 예상보다, 그러니까 증권사라고 해봐야 뭐 한 군데서 예상한 거기 때문에 뭐 컨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되게 나빠질 거다라고 그 보고서에서 나왔었는데 되게 잘 나왔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올라갔고, 또 주요 반도체주들도 한 2% 전후에서 웬만한 반도체 종목들 또 올라가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프레임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자, 유주스들을 보면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좀 빠졌는데 이제 역시 버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것 때문에 좀 빠진 게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주가 조작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SG 사태 이외에도 오늘 뭐 유진투자증권, 이건 이제 몇 년 전에 그 바이오 종목 하나 가지고 또 문제가 됐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나오고, 그러면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고 이런 주가 조작도 마찬가지고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한 경계감이 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수급에도 좀 일부 영향을 준 측면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파운드리가 5년 안에 TSMC 뛰어넘다. 뭐 오늘 부정적인 뉴스도 없지는 않았는데 주말 사이에 반도체 관련된 뉴스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대충 뉴스 비율을 보니까 한 4대 1 정도로 긍정적인 취지, 뉘앙스의 뉴스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 반도체주가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견조함을 보이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 2,500억. 근데 아침에 매수 세게 들어오고 그 다음엔 되게 완만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됐고, 기관은 이제 금융투자가 이제 매수 들어왔고, 연기금은 되게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하나 조금 보면, 제가 이제 지난주에 외국인들 선물이 또 영끌 매도해서 더 팔 여력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매수가 들어왔는데 매수가 또 너무 과해요. 최근에 4일 중에서 3일이 만기약 이상의 매수 아니면 매도거든요. 너무 외국인들이 좀 변동성에만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외국인 투자들이 꾸준한 게, 선물 옵션이라는 게 원래 또 그렇긴 그런 성향이 있긴 하지만 너무 규모가 큰 게 왔다 갔다 해서 좀 종잡기가 쉽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보면 네이버가 순매수 1위가 됐고요. 삼성전자 정말 꾸준하게 매수합니다. 근데 반면에 하이닉스는 또 매도 쪽에 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뭐 전기전자에도 뭐 LG전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고 삼성전기도 들어가 있고 IT 계열의 종목들이 좀 들어와 있죠. 근데 하이닉스가 매도라는 게 좀 특징이었고 뭐 그 외에는 뭐 건설주 일부 뭐 GS건설, 대우건설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와 있고요. 기관도 역시 이제 네이버가 순매수 1위고 삼성전자가 2위고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역시 자동차, 현대차. 근데 이게 금융투자가 매수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가총액 상단은 오른쪽에 가 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금융주가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뭐 이런 것들, 카카오뱅크 이런 쪽이 좀 들어와 있는 게 좀 특징이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를 좀 매도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매수 쪽에서는 뭐 오늘 좀 부진하긴 했지만 엔터주 중에서 골라서 JYP는 팔고 SM은 사고 그다음에 IT 계열에 이제 BH, 하나마이크론, 심텍 뭐 이런 식의 어떤 종목들을 좀 사들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에코프로비엠을 매수했거든요. 주가는 빠졌는데 그래서 2차 전지가 여기서 완전히 하락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지죠. 그리고 지난주 열심히 샀던 엔터주는 또 매도 쪽에 가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또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는 또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특징적으로 성광밴드가 또 동시매수 들어왔고 동진세미캠이 그동안 정말 많이 빠졌던 종목인데 지수하고 상관없이 많이 빠진 종목인데 이게 또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사들이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이슈들을 정리해 보면 빅테크 실적 발표가 마무리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뉴스거리가 종료가 된 거잖아요. 애플이 과연 이 상태에서 $175 넘어갈 거냐, 작년도 여름 고점 넘어갈 거냐, 요 구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지난 주말에 나왔던 고용지표를 두고 경기 연착륙 기대가 높다. 뭐 블러드도 그런 말을 했죠. 근데 반면에 금리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된다. 이거는 달러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내려갈 거냐, 아니면은 이제 그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로 갈 거냐, 아닐 거냐.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게 될 건지,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을 건지, 뭐 금리도 계속 봐야겠지만 이제 달러 인덱스 계속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는 엔터와 제약이 강했는데 일단 주초에는 뭐 물론 테마로는 곡물주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이긴 했지만 주요 업종으로는 이제 반도체가 갔는데 제가 이제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도권, 메인 주도권이 뭐가 되느냐, 이슈가 뭐가 되느냐에 따라 올라가는 종목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돈 상태에서 어느 쪽으로 선택이 될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 반도체, 곡물이 올라가는데 제가 이제 요거는 오늘 고릴라 리서치에 요거 올려드렸잖아요. 최근에 이제 업종별 수급 동향 올려드렸는데 이제 금융업종은 보시면 이게 오늘 오전에 제가 올린 거라서 오늘 오전 버전으로 보면 개인들만 매수하는 이게 에코프로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전기전자도 역시 개인들이 매수하고 있죠. 제약업종은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기관들이 좀 매수하고 있고 유통 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어정쩡하고 엔터주는 외국인들이 매수했다가 뭐 기관은 조금 들어왔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엔터주도 좀 어정쩡한 모습이 있고 게임주도 최근에 매수 우위긴 한데 규모 놓고 보면은 좀 누적이 돼 있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4일 중에서 3일 매수, 기관은 조금 사서 가고 있는데 이날 하루 대량 매도한 게 좀 있죠. 근데 어쨌든 좀 누적이 돼가고 있는 느낌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 그 예탁금으로 대표되는 큰 손들의 종목 2차 전지가 다시 올라갈 거냐, 아니면 이제 좀 야금야금 계속 누적돼 있는 이제 반도체가 갈 거냐, 요것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채한도 협상이 임박을 해서 하나 보여드리는 건데, 요게 이제 2011년도에 그때 이제 부채한도 협상 과정에서 미증시가 폭락을 하고 글로벌 증시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잘 보면 정말 큰 하락이 나왔던 거는 요 박스 구간이에요. 왜냐면 저게 특이한 게 8월 1일에 부채한도 협상은 타결이 됐어요. 근데 주가는 더 빠졌잖아요. 그때 당시에 부채한도 협상의 자체가 하락시킨 요인이 아니었고 S&P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을 해서 그것 때문에 폭락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채한도 협상 이슈가 저렇게 크게 작용하는 건 아닌데 어차피 타결할 거니까. 근데 이제 투자들이 저때 폭락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한도 협상하고 고리가 만들어져서 어떻게 좀 문제가 생기는지 요걸 좀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그때 당시에는 금융업종, 뭐 소재, 에너지, 산업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빠졌고 선방한 게 이제 유틸리티나 아니면 뭐 소비재 쪽, 뭐 이런 쪽이 이제 좀 선방을 하는 정도의 움직임이 당시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지금부터 이걸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당시에 부채한도 협상 자체가 시장을 폭락시킨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신용등급 문제로 비화가 돼서 빠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뉴스에서도 지나치게
뭐 너무 뭐 공포 조장하기보다는 그 연결고리에서 갑자기 이제 저런 사태로 번지게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집중해 보는 게 뭐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뭐 관련된 내용은 제가 또 여기 고릴라 리서치에서 계속 올려드릴 거니까 네이버에서 이렇게 고릴라 리서치 검색하시면 아까 제가 이제 자료 올려드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조금만 더 해주시면 2만 구독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이제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구독자 늘거든요. 또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